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께서는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내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내일 MLB는 총 4가지 경기, 와카 경기, 이제 가을 야구가 시작이 됩니다. 4가지 경기 또 야무지게 분석 멘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주시고 자기 생각과 한번 맞춰보시면서 멘트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형님들도 제가 멤버십이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가입하셔서 많이들 봐주시면 또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멘트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들 이제 잘 들어주시고 뭐 자기 생각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클리블랜드랑 디트로이트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1차전 경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팀에서는 일단 가장 흐름이 좋은 선수들이 나오겠죠. 뭐 개빈 윌리엄스 나오고 그다음에 타릭 스쿠발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다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아놓기는 했는데, 일단은 스쿠발 데뷔했을 때 윌리엄스에 대한 기대값이 조금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 일단은 디트로이트 선발 타릭 스쿠바에 먼저 보겠습니다. 15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까지 레파토리 굉장히 다양하고요. 뭐 빠른 구속, 강한 구위, 그 다음에 보더라인 피칭까지 이제 강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닝 데뷔했을 때 뭐 이제 출루 자체를 억제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삼진에 대한 비율도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사실 스쿠발이 클리브랜드 만났을 때도 되게 잘 던졌습니다. 이번 시즌 클리브랜드 만나서 총 4번의 맞대결에서 28이닝 동안 이 자책 0.64의 ERA로 진짜 극강이었거든요. 그리고 클리블은 이번 시즌 좀 아쉬운 점이 뭐죠? 타선에서 자완 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다? 0.647. 리그 전체 27위 수준에다가 게다가 이제 낮 경기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도 팀 오페이스가 많이 낮아지거든요. 낮 경기에서의 팀 오페이스는 0.679, 리그 전체 23위 수준. 그래서 사실 이게 클리브랜드가 가져가는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스쿠발에 대한 기대값은 뭐 최소한 6이닝, 길면은 뭐 한 8이닝까지도 던져주면서 거의 실점이 없이 경기를 마무리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쿠발에 대한 기대값은 최대한 높게 잡아줄게요. 자, 이에 맞서는 클리브랜드의 선발은 가빈 윌리엄스 등판합니다. 158kg짜리 뭐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무빙볼에 대한 밸류가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구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한 위닝샷으로 던져주는 커브에 대한 밸류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9월달의 흐름도 괜찮았죠. 9월달 4번의 등판에서 24이닝 5자책 1.88의 ERA.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사실 이닝 데뷔했을 때 볼질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167.2이닝 동안 83개의 볼넷. 디트로이트도 지금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구간은 아닌 거는 맞는데, 사실 조금 많은 공을 봐주면서 일단 상대의 투구수를 최대한 많이 늘려줄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투수전이 좀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더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줄 수 있는 쪽은 윌리엄스가 아닌 스쿠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윌리엄스가 볼질 하다가 뭐 뜬금포 한 방 맞고 뭐 점수가 약간 굳어지는 느낌의 경기 정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디트로이트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이라든지 5.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클밴드에 대한 타선의 기대값 자체를 최대한 낮게 잡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경기 바로 보겠습니다. 자, 컵스랑 이제 샌디에이고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스 샌디에이고 볼 텐데 일단 이 매치업은 제가 타이틀을 뜬공 유형의 투수 맞대결이다 라고 타이틀을 잡았거든요. 아니 뜬공인데 뭔 상관이 나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 리그를 필드 안쪽으로 굉장히 또 강한 바람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뜬공 유형의 투수들이 이제 비거리에서의 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맵 보이드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31번의 경기에서 179.2이닝 동안 1.09의 WHP와 3.21의 ERA 굉장히 잘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150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보더라인 피칭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볼 끝이 또 있다 보니까 타자들의 타이밍을 정말 잘 뺏고 있거든요. 뜬금포 비율이 적은 편은 아닌데 사실 리글리필드에 이런 영향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실점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샌디에고가 펀치력이 또 있는 팀도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 보이드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높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샌디에고의 선발은 닉 피베타가 등판을 하는데 피베타도 이제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죠. 뭐 페스볼에 대한 구위라든지 볼끝이 이 친구도 되게 좋은 자원인데 일단 이번 시즌 출루 자체를 굉장히 잘 억제해주고 있거든요. 결국에 컵스도 펀치력으로 좀 승부를 봐줘야 되는 상황인데 워낙에 이제 발사각 자체가 높은 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그리피드 특성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피베타에 대한 기대값도 저는 잘 던져줄 것 같거든요. 결국에 이 경기 자체가 접전 저득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양팀의 불펜도 최근에 흐름이 괜찮습니다. 컵스가 최근 5경기 17이닝 동안 2.12의 ERA, 샌디고가 최근 5경기 19.2이닝 동안 3.2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점에 대한 억제도 양팀이 나쁘지 않은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종합해 보면은 샌디고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1점차 승부도 뭐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7.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바로 볼게요. 양키스랑 보스턴. 자, 이 매치업은 제가 분석하면서 사실 가장 먼저 보인 게 뭐였냐면은 양키스가 이 가을 야구 들어오기 전에 되게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8연승 구간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래서 8연승으로 이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이 토론토와 동률까지 만들어냈어요. 토론토와 동률까지 만들어냈는데 이제 사실 상대 전적에서 밀리면서 와카를 들어왔거든요. 상대 전적에서 밀리면서 조금 아쉽죠, 양키스 입장에서는. 뭐 마지막에 되게 잘했는데 자, 당연하게도 양키스가 최근에 이 공수에 대한 밸런스는 굉장히 잘 맞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6득점을 가져가고 있고요. 실점에 대한 억제가 2.20점씩 가져가면서 압도적으로 공격과 수비에서에 대한 밸런스가 잘 맞고 있는 구간이다. 게다가 내일 선발이 맥스 프리드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1차전은 양키스가 좀 많이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이 프리드가 이번 시즌 좋은 게 뭐냐면은 151kg짜리 뭐 포심,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굉장히 많은 구종을 던지는데 이 커터에 대한 밸류가 정말 좋아요. 근데 이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가장 좀 아쉬운 구종이 뭐였냐면은 공교롭게도 이 커터에 대한 밸류가 높은 커터 볼을 만났을 때 조금 부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스턴이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득점에 대한 지원도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양키스 대비했을 때. 이거는 것도 좀 아쉽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상성이라든지 최근 컨디션을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 맥스 프리드에 대한 기대값은 저는 좀 최대한 높게 잡아주고 싶긴 하거든요. 뭐 6이닝에서 7이닝 정도 막아주면서 한 1, 2실점 안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자, 반면에 이 보선의 선발은 갈레 크로셰가 등판합니다. 이제 크로셰의 피칭 내용에 따라서 경기의 양상 자체가 많이 틀려질 것 같은데 일단 크로셰는 이번 시즌 잘했어요. 32번의 경기에서 205.1 동안 1.03의 WHP와 2.59의 ERA. 일단 뭐 페이스볼도 되게 좋고요. 커터도 되게 좋은데 다만 이 친구가 조금 이제 섭섭한 게 뭐냐면은 우타자를 만났을 때 장타에 대한 비율이 꽤나 높았거든요. 이번 시즌 총 피홈런이 24개가 있었는데 24개 중에 우타자 상대로 맞아나간 피홈런이 몇 개였는지 아시는 분? 21개를 우타자 상대로 맞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키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우타석에 누가 있죠? 뭐 간판, 뭐 저지라든지, 뭐 골슈라든지, 뭐 튼튼, 뭐 이제 스탠튼이라든지, 뭐 로사리오라든지 우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가 가장 또 좋은 팀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양키스가 우타석에서의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냐면 0.803으로 리그 전체에서 1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크로셰에 대한 기대값을 물론 크로셰가 탈탈 털릴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한 6이닝 뭐 한 2실점 정도는 그래도 가져가지 않을까. 완벽 투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선발 싸움에 있어서 양키스가 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불펜 구간이 지금 양키스가 최근에 되게 좋습니다. 최근 5경기 15이닝 동안 0.6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베드나가 되게 좋고요. 뭐 데빈 윌리엄스라든지 뭐 도발이라든지 괜찮거든요, 흐름이. 그래서 선발 싸움에서 양키스가 마진 남겨주고 불펜 구간 넘어가서는 약간 소강 상태로 마무리가 되는 듯한 느낌의 경기 정도 말씀을 전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키스 승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그 다음에 7.5 언더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다저스랑 신시내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랑 신시내티. 자, 이 매치업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다저스에 대한 이 선호도가 굉장히 좀 높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홈에서 이 스넬이 나오는 경기다 보니까 다저스가 그래도 1차전은 잡고 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뭐 꽤나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일단 이 스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잘 던져주기도 했는데 11경기 나와서 61.1 동안 1.26의 WHP와 2.35의 ERA. 뭐 볼실이 조금 많기는 한데 그래도 뭐 삼진 비율이라든지 장타에 대한 억제, 정타에 대한 억제는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홈에서는 되게 또 잘했어요. 총 7번의 등판에서 5승, 38.1 동안 5자책, 1.17의 ERA. 굉장히 극강이었습니다, 사실. 홈에서. 그리고 이제 신시티가 타석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이번 시즌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죠? 0.653. 리그 전체 25위 수준밖에 안 되는 팀이다 보니까 뭐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뭐 넉넉하게 잘 되고 있는 구간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 스넬에 대한 기대값을 뭐 높게 잡아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잘 던질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 이 헌터 그린에 대한 기대값을 어떻게 설정을 가져갈지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일단 160km짜리 패스볼에다가 144km짜리 뭐 브레이킹볼이라든지 뭐 스플리터까지 뭐 빠른 구속, 강한 구위, 강점이 되게 많은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잘 맞은 타구들의 빈도수가 꽤나 많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볼에 워낙에 타이밍이 괜찮은 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팀 오페스가 0.812로 리그에서 또 가장 타격이 괜찮은 팀이거든요, 홈에서. 그래서 다저스가 좀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변수가 뭐냐면은 신시내티가 이 불펜 구간이 최근에 되게 좋습니다. 좀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기는 한데 뭐 산티란이라든지 뭐 파가디라든지 이런 친구들의 파이팅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초반에 다저스가 약간의 마진 남겨주면서 약간 굳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뭐 다저스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시내티의 이제 플러스 핸디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종합해 보면은 뭐 다저스가 승리는 챙겨갈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형님들. 이거 뭐 요정도 말씀드릴게요. 다저스 승리 가능성이라든지 7.5 언더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참고하시면 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4가지 경기 한번 분석 멘트 또 야무지게 분석을 진행해 봤고요. 자기 분석이랑 조금 생각을 맞춰 보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형님들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뭐 잘 들었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나가시기 전에 뭐 추천이라든지 그리고 즐겨찾기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형님들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유튜브 먼저 마무리 할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